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대로 작전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현재 진행 중인 작전주는 바로 이 박림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박림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작전 세력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작전 세력도 사이즈에 따라 정말 다양하고요. 그들의 목적도 다양합니다. 네, 제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작전 세력의 목표는 주가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의 첫 번째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테마주 같은 것들이 그런 것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아니요, 이번에 있었던 저평가주도 역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SG증권 사태도 이 주가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테마주들도 이제 주가 상승을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인데, 보통 이런 식의 이제 1번과 같은 작전 세력들은 우리가 좀 큰 손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남의 돈 끌어다가 이제 주가 빵 띄우고 자기네들이 그 차익 실현해서 몇 퍼센트 수수료 뛰게 하는 친구들이라 사실 조막손입니다. 조막손이지만 이런 친구들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정말 질이 안 좋은 작전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작전주는 이건 큰 손들이 주로 하는 방법인데요. 이들이 하는 거는 이제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보통 자산주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자산주 이들을 갖다가 노리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박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지분 매입을 통해서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경영권을 인수하면 예시를 들겠습니다. 내가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인 회사가 있어요. 1000억이 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2000억인 거죠. 2000억이라면 그럼 1000억 총 1000억짜리 회사 이제 예를 들어 지분율을 갖다가 최대주 지분율 30%예요. 그럼 나는 내가 지분 40%에서 인 400억만 인수를 하면 여기 지분 40%이 정도를 갖다가 인수를 하면 나는 자산이 2000억인 회사를 갖다가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손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400억만 들여가지고 2000억짜리 회사를 꿀꺽하면 나중에 그 회사를 통해서 추가로 뭐 CB나 BW를 발행을 하든 아니면 그 회사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연쇄적으로 인수를 하든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패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M&A 선수들이 많이 건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슈퍼개미 같은 큰 손들 그런 큰 손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면 이제 박림을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작전 사례의 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박림은 경영권을 갖다가 인수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가 부양 이 두 가지 목적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영권 인수하는 거는 인수하는 당사자 큰 손 입장에서만 좋은 거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해서 따라와 들어온 친구들은 경영권을 못 먹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주가 부양을 보고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권 인수와 주가 부양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이제 개미들이 따라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갖다가 천천히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천천히 올리겠죠. 주가는 천천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더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박림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신용 잔고율이 거의 4%, 5% 많을 때는 뭐 7%대도 유지를 했었거든요. 8%대까지도 갔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작업을 계속 해왔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작업에 대한 시작은 이 20년 주가 폭락 시즌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주가를 쭉 우상향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이제 신용매매 잔고 역시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를 갖다가 꼭 인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산 가치가 시총 대비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3천억 원인데요. 지금 7,600원 기준으로 3천억 원인데 과거에 뭐 주가가 1,600원이었으면 여기 한 5분의 1 정도 되잖아요. 5분의 1 정도일 때 시총이 한 나누기 5 하면 한 600억 조금 넘겠네. 6, 700억 정도 되는데 자산 가치가 훨씬 크니까 이 기업을 갖다가 그 큰 손들이 노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크냐? 보니까 큰 손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 14일에 나온 기사고요. 슈퍼개미들이 뭉쳤다. 60년 전통의 박림회 주주 제안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 소액주주, 여기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요. 슈퍼개미 조문원, 그 주보 슈퍼개미 최경애, 대한방직 등에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한 강기혁, 이런 사람들. 이게 일단 이 강기혁 씨가 제가 봤을 때 설계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자금원을 갖다가 주력 자금원이 조문원, 최경혜 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이 이 기업을 먹으려고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자산 가치에 이제 배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박림의 자기 자본이 1964억 원에 불과하지만 서울 물레동 로데오 건물과 부지 등 보유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면 최소 5,700억 원대에 이른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주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경영권을 먹을 만큼 자기들을 배팅했으니까 다 부동산 가치 확인하고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울 물레동 로데오 건물 부지 등 이게 일단 재개발이 가능하니까 이들이 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역시도 584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30%를 밑돌다 보니까 매우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먼저 PBR을 봤어요. PBR을 봤는데 일단 보기에는 장부 가치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면요. PBR이 1.51배라고 되어 있어요. 시총이 3,200억인데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박림의 주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가 지금 취득 원가가 216억 원인데 지금 순장부 금액이 216억 원으로 일단 이를 취득하고 나서 한 번 더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낮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슈퍼개미 일당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실질 가치는 5,700억대인데 이 당시 처음 이들이 투자했을 때는 뭐 시총이 1,000억도 안 됐으니까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것만 보고 투자를 했을까 이제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기에 경영권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경영권 인수 조건을 보면요. 첫 번째로